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특집 경주마 시작합니다. 이 저 PBR이 아직까지는 하나의 테마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시장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변동성이 높아진 우리 시장에 맞게 때로는 좀 적극적인 트레이딩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이 트레이딩의 고수들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와운의 대표 선수분들이신데 서로 그래도 좀 친하신 편 아니세요? 그래도 같이 뭐 저녁에 술도 한 잔씩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친한 척은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끝나고도 한잔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오늘 아주 친하신 만큼 그래도 좀 이렇게 서로의 아이디어를 조금 애정을 담아서 좀 신랄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네, 저희 경주마가 보통 이제 중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오늘하고 이제 남은 두 번 이제 특집에서는 조금 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을 좀 고민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의 달인들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트레이딩을 하시기에 좀 좋은 여건이라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트레이딩 하기엔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못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한쪽으로 수급 자체가 확 몰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트레이딩 하기가 좋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이제 약간 반도체가 갈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초전도체 관련돼서 종목들이 대부분 20%대 일단 올라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단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생겼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좋았던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기는 좋은데 이게 방망이 짧게 들어갔다가 잘 안 팔고 버티다가는 좀 큰일이 날 수 있는 트레이딩에는 좀 많이 적합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 PBR주 투자들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그 안에서도 지금 뭐 빠르게 순환매 같은 게 좀 일어나는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저 PBR 뭐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4848이라고 하죠, 소위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4848보다는 짤짤이 자금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이 문제가 이제 뭐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렇게 가치주 바람이 불었는지 아무튼 엄청난 지금 가치주 열풍인데요. 네. 이 분위기의 뭐 연속성에 대해서는 다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금이 다 글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원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은 그쪽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뭐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장주에서 자금들이 많은 부분을 이탈하면서 성장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요것도 다시 또 채워낼 겁니다. 또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특히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1월 달 내내 이제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그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쪽을 또 채우는 그림이 아마도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내가 기왕 트레이딩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길목을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이라도 좀 트레이딩을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강지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망이를 짧게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제대로 트레이딩 못했다면 네. 우리 수영 배울 때 이제 음파 이렇게 하잖아요. 예. 파음 하면 큰일 나는 이 얘기 있을 거예요. 예, 음파 전략으로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아니 좀 종목을 어떻게 좀 장 초반에 잡고 네. 가시는지 궁금해요. 저 PBR주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중에 뭐 이렇게 장 초반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가십니까 보통?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을 지향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제가 트레이딩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날 분위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제 미 시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떴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붙어요. 근데 반도체가 쉬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 PER이나 저 PBR 종목으로 자금이 오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분위기가 좀 쉬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에서 답을 찾는 건데 네. 뭐 잠시 후에 이제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더 성장주의면서 저 PBR 관련된 종목이야,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종목이야 이런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거 제가 하나 좀 설명드릴 거고 네. 아무튼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PBR 광풍이 불게 된 이후에 지금 중소형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는 이게 조만간 또 이쪽으로 채워질 거야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임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 지금 저 PBR 주들은 일종의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돌아가면서 순환급등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은 꽤 네임드가 있는
자산 가치주 중심으로 상승 그림이 전개됐다면은 네임들은 약간 떨어지지만 알고 봤더니 PBR이 무지하게 낮고 알고 봤더니 예상 ROE가 뭐 10% 이상인 그런 중소형 가치주의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저 PBR 플러스 고 ROE 종목들의 순환 급등 랠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됐을 때 그때 이제 상승 흐름이 일단락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막상 정부 정책이 이제 공개가 되면은 뭐 예상했던 내용일 거고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전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PBR 플러스 고 ROE 기업들은 현재 시점에서 저점 대비 70% 이상 올라간 종목을 건드리면은 부안대동 추격 매수이기 때문에 계좌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덜 오른 종목, 저점 대비 뭐 15% 이하로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 중에서 눌림목을 이부장하게 그리고 야무지게 만들고 있는 기업을 쓱 하고 분할 매수하면은 쓱 하고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종목이, 있습니다. 예, 아직도 그런 종목이 있단 말씀이신데 이따가 좀 있습니다. 여쭤보고요. 지금 저 PBR주들로 외국인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간간히 2차 전지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단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이 중국이 안 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중국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고 미국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수입하고 수출하고 다 합쳐진 교역 부분을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아마 보시면은 중국에서 엑소더스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네. 중국에서만 엑소더스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도 같이 엑소더스를 해서 인도 시장으로 많이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계속 경기 부양책을 좀 내고 있고, 이번에도 증시 부양으로 한 3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정도를 일단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 안정세 보이는 모습이 다시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다시 불러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일단 3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4일하고 3월 5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양회가 일단 열리게 되는데, 이 양회가 열리면은 중국의 이제 올해 어떻게 이제 경제 방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 관련된 연구센터에서도 이번에 중국이 정책만 잘 세운다면 5%대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3월까지는 일단은 외국인이 다시금 중국과 그리고 네. 우리 시장에 대해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는 지금 계속 좀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PBR하고 2차 전지 조금 나누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정책들도 거의 안 나온 상태에서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배당 관련된 종목일 겁니다. 원래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은행 종목이 있었는데, 은행 업종이 처음에 튀기 시작할 때가 대부분 배당 수익률이 8%대였어요. 은행 지금 이자가 3%대인데 여기 집어넣으면 그냥 8%가 나오고, 특히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 플러스 분기 배당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저 PBR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튀기 전에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었습니다. 거기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부분은 저 PBR 관련된 부분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2차 전지가 오늘 올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채권 수익률이 다시금 급등을 하다가 네. 밀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저 PBR주가 3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연휴 이후에 그러면 어떤 저 PBR주를 좀 담아보는 게 좋은지 아이디어가 하나씩은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대표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외국인들이 1월 23일 이후에 24일이죠.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님의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가장 많이 산 게 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에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쉬어가는 그 와중에도 미 시장을 이끌고 일본 시장을 이끌고 있고 대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예요. 엔비디아도 계속 올라가죠. 반도체가 주도주인 것은 뚜렷한 건데 대마라는 거랑 대마죠 사실은. 대마불사, 대마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포석을 계속 거기서 오늘 바둑 용어 많이 나오네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포석을 깔고 있는 건데
반도체가 주도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2024년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싼 종목이 뭐 없냐? 저 PBR 관련된 것 중에 반도체 쪽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ROE 10배 그리고 PBR 0.4, 뭐 PER은 5배 미만 이런 종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제 설명 드려볼까요, 그냥 종목? 예, 예. KC라는 종목이 좀 있거든요. KC. 예. KC텍의 모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KC 인더스트리얼, 뭐 KC 이노베이션, KC ENC,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부터 소재까지 다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 지주사예요. 자기 장비를 만듭니다. 가스 공급 장치도 만들고 케미컬 공급 장치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데 자기 사업도 영위하면서 이런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반도체 토탈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좀 제일 싼 거 없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성장주로 치부해가지고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KC 주가 흐름은 최근에도 계속 견고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이다.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은 대마이기도 하면서 저 PB와 관련된 종목이고 배당도 주니까 네.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뭐 단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길게 보고. 예, 길게 보고 크게 수익을 낼 생각으로 네.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거. 알겠습니다. KC 얘기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하나씩 들어볼까요? 임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 PBR 고 ROE 기업 중에서 저는 노루홀딩스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노루홀딩스요? 노루홀딩스. 노루홀딩스. 약간 생소한 기업이죠. 노루페인트의 모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상장 핵심 자회사가 노루페인트고 또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도 상당히 이제 전도 유망한 기업이고요. 이 종목은 매년 흑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기업이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배주 순이익이 작년 지배주 순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크게 이제 급증을 했고 그리고 핵심 자회사 노루페인트가 작년도 영업이익이 400억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노루홀딩스도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지금은 희한하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사업회사보다 지주회사가 좀 더 유리한 그런 희한한 장세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루페인트보다 오히려 노루홀딩스의 기대 수익률이 현재 시점에서는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또 현재가 기존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이니까 뭐 배당 메리트도 있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페인트 산업은 원가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가가 하향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환율과 유가가 하향 안정화돼야 됩니다. 딱 봐도 하반기부터 연준 뭐 금리 인하 사이클 이제 시작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딱 봐도 환율은 제가 딱 봐도 안정화될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가서 안정화될 것 같고 유가가 지금 현재 뭐 급등할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페인트 원가는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페인트 기업들이 호실적을 올해도 공개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루홀딩스의 핵심 자회사가 또 자동차용 도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작년도 자동차용 도료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퀀텀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노루홀딩스도 핵심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서 자동차 도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자동차주 랠리가 전개될 때 노루홀딩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함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노루홀딩스 주가가 상당히 겸손합니다. 예, 절대적인 저평가 매력도 있고 차트상 보더라도 그렇게 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눌림목을 이쁘장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루홀딩스 정도 저점 분할매수 타이밍을 이제 슬슬 시차를 두고 좀 저울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겸손한 노루홀딩스. 네. 강 너무 대표님은요? 겸손해요. 예. 짧게 두 개 할까요? 짧게. 짧게 두 개. 짧게 두 개. 그러시죠. 두 개 종목은 하나는 두산이고 하나는 CJ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요즘은 거의 개별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올리브영이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CJ 같은 지주회사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는 반도체도 좋고 로봇도 굉장히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만은 두산 로보틱스의 전체 이제 한 60% 이상, 68% 정도 주식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장 회사들 중에서 지금 두산 로지틱스 솔루션, 요거는 이제 유통물류
부분에 이제 첨단 자동화라든지 군집 부분의 로봇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부분의 솔루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일단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고 드론입니다. 우리가 로봇이 땅에만 다니라는 부분 없고 하늘로 다니면 드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드론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군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부분이 만약에 뜬다면은 두산 지주사 두산도 충분히 로봇의 이제 최강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주가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예. CJ하고 두산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길게 볼 종목, 짧게 볼 종목 뭐 이렇게 적절히 나눠가면서 투자를 우리가 했었는데 저 PBR이라는 테마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길게 보고 좀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너무 가격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포트 구성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보는 게 좋을지. 조금 전에 임종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뜬 종목들을 지금 잘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안해동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절대 성급한 마음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너무 저평가된 종목들을 가치주 위주로 이제 자금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럴 때 실수하는 게 지금이라도 저걸 들어가야 됐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에는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기왕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안 간 것들 위주로 접근해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원익홀딩스나 뭐 이런 것들 홀딩스 들어간 것들 중에서 조금씩 고개 든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 눌림목 줄 때 짧게 보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2월 내에 한 번은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할지에 대해서. 예. 그러면 차익 실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저 PB와 관련된 종목에서 내가 승부를 걸겠다.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지금 보면 우리 시장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같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같이 꺾이다가 이게 이제 보통 나오는데 네. 요즘 시장은 어떻게 가냐면 코스피가 먼저 가고 코스닥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의 주도주가 PBR 관련된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네. 얘가 전환되고 코스피가 꺾여버리면은 시장은 예상외로 성장주가 또 달리고 저 PBR 관련된 종목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두 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분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설 연휴 이후에 좀 강세를 보일 만한 종목들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중국 관련주가 다시 좀 볕이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중국 관련주가 각광을 받아요? 볕이 들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볕은 하고 안 있고요. 드나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네. 경기 부양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준율 인하도 했었고 그리고 증시 부양책 얘기도 나오고 있고 3월 달에 양해도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밀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CSI 300 지수라든지 중국의 아니면은 홍콩의 H 지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고 2월 중순 혹은 3월 정도 되면은 일단 한번 고점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두시고요. 네.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중국 관련된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강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신 게 중국 관련주라고 들었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완전히 중국의 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반반, 요즘 이제 반반 치킨 좋아하지 않나요? 반반 같은 경우에 조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래서 그게 뭔가요? 일단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 PBR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네. 강원랜드를 한번 보자. 이 지금 파라다이스라든지 그쪽을 네. 보면 아예 중국이 될 건데 강원랜드는 약간 반반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강원랜드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강원랜드가 지금 저는 시장 안에서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 PBR 관련된 종목에서 ROE가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배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PBR에. 그러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지금 배당 수익률이 5%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그 강원랜드의 기획수 자체는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도 일단 있고, 강원랜드가 기본적으로 카지노만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복합 리조트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왔을 때 충분히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원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밀렸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불법 카지노, 온라인상의 불법 카지노가 워낙 많아서 굳이 강원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땡길 사람은 땡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검찰의 행동을 좀 보게 되면 이 불법 카지노를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대구에서도 단속을 하고 서울도 단속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불법 카지노가 약간 좀 근절이 되기 시작을 하면 강원랜드의 실적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일단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된 종목도 되고 저 PBR 관련된 종목도 되고 우리나라의 경기 부분에서 소비가 좀 증가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같이 들어가 있고, 정부 정책상으로 봤을 때 불법 카지노를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4분기 영업이익도 뭐 128% 개선됐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설 연휴에 전후해서 중국에 이제 춘절도 있고 네. 그 이슈가 같이 좀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일 거라는 예상이신 거죠? 일단 지금 벌써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이틀 동안에 거의 한 10% 가까이 이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또 일단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서 이제 멀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중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시장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저 PBR 관련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원래 실적 다 좋았어요. 현대차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뭐 배당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다 마련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다가 네. 정부가 한번 트리거로 방아쇠를 당겨주니까 주가가 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중국의 춘절이죠. 춘절 이슈로 인해서 방아쇠가 한번 당겨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이번에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 대표님의 강원랜드에 대한 나머지 두 분의 이제 평가를 들어봐야겠는데, 또 그냥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5글자로 평가하기 아시죠? 뭐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전문이죠. 뭐. 네, 예. 한번 이경래 대표님부터 한번 해보시죠. 강원도의 힘, 강원도의 힘. 예. 네. 손흥민, 황희찬, 강원랜드 그리고 이경락. 이 공통점이 강원도, 예, 강원도의 힘. 강원이에요? 강원으로 엮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그 카지노 관련돼서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최근에 제주도 입도객 숫자 제가 한번 그 비교해봤어요. 네. 작년 12월 대비해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입도객이 보통 2,000명 이하로 들어오다가 1월 달부터 한 2,500. 2월 달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6,000명, 뭐 3,000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중국인들 그 국내 입도객이 증가하고 있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것도 투자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원도 PR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강원도의 힘. 네. 임 대표님은요? 바닥권 탈출. 오. 네. 뭐 차트상으로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네.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원랜드가 되게 이뻐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국인 전용 카지노보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업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롯데관광개발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아까도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 입도객 수가 올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중국 출발 한국 도착 비행기와 대형 크루즈선이 전년 대비 올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1분기 카지노 사업 부분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외국인 방문객 수가 급증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급증도 안 했어요. 근데 워낙 시설이 좋고 워낙 깨끗하고 리조트까지 너무 잘 돼 있어갖고 돈 많은 외국인들이 와갖고 크게 베팅을 하는 그런 추세가 확인이 됐는데 질이 좋아졌군요. 질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또 2월 춘절 연휴에 또 중국인들도 많이 오겠죠. 한국관공사가 한 8만 5천 명의 뭐 중국인들이 온다. 연휴 기간 동안 그런 추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2월부터는 이제 그 카지노 이용 객수도 증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용 객수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큰 손들도 계속 그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가갖고 베팅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래서 동사의 올해 실적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흑자전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원랜드도 좋지만
롯데관광 개발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라라라님 영화 강원도의 힘은 좀 지루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지루하지 않다는 일단 판단들을 주식은 지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임종혁 대표님, 예. 임종혁 대표님께서 꼽으신 종목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뽑은 예. 종목 있나요? 중국 중국 관련해서 네.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예, 지금 중국 내에서 그 정부 차원에서 좀 애플 아이폰을 좀 사용을 하지 말라고 좀 공문도 오고 있고 그리고 애국 소비가 나름대로 좀 활성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이제 항상 애플의 아이폰이 1등을 하다가 화웨이가 1등 자리를 뺏어 왔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화권 스마트 브랜드 익스포저가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삼성전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삼성전기는 MLCC 사업하고 카메라 모듈 사업 그리고 FC BGA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데 동사의 MLCC 사업 부분은 스마트폰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스마트폰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MLCC 업황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개화가 됨으로써 스마트폰 수요가 강제로 증가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삼성전기의 MLCC 수요, 매출액 증가하고 또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이 기업이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장용 MLCC 기술도 고도화시켰고 설비도 계속 이제 증설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가 차량용 MLCC 분야 점유율이 4%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이 이제까지 집중했던 그런 노력의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된다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미래에 점유율 10%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FC BGA 설비 투자만 이 기업이 누적적으로 1조 9천억 정도를 했어요. 근데 FC BGA는 대만하고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 점유율이 7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투자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베트남 공장까지 시차를 두고 가동이 된다면은 잘하면 점유율 5위권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은 거기에 연동돼서 FC BGA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C BGA 사업 부분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전두유명합니다. 근데 주가는 상당히 좀 슬퍼요. 겸손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살짝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팩트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쯤 되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때 분할 매도를 하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괜찮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기 올 들어서 주가가 계속 이제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삼성전기 경쟁사가 일본의 뭐 무라타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라타죠. 무라타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도 키 맞추기 상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엔화 약세 국면에서는 무라타가 월등히 유리하지만 이제 엔화도 이제 슬슬 바닥권 탈출 이미 했고 박스 상단 돌파하면서 이제 강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 매크로 변수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라타가 참 좋은 기업이고 차량용 MLCC 분야의 절대 강자 맞지만 삼성전기도 무라타의 파이를 뺏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이 자체가 워낙 차량용 MLCC 시장 파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역할로는 장기적으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 대표님 5글자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삼성전기잖아요, 그렇죠? 네. 진 충전 완료. 이제 좀 무리수가 있었다는 아니죠. 진 충전 완료. 네. 다섯 글자 맞지 않나요? 왜 그렇게 말씀해 드렸냐면 우리 원래 반도체가 바닥 잡았다, 어두운 터널을 뚫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MLCC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반도체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MLCC의 수요 자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닥을 이제 실적이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불안해하는 부분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봐도 여러분들 삼성전기를 일봉 차트로 보지 마시고 이건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월봉 차트로 한번 보세요. 월봉 차트로 보시면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박스권 보이고 난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 살짝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거의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으로도 충전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설 이후에는 IT가 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IT가 간다면은 대형주 안에서는 삼성전기가 그래도 좀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기 충전 완료 주셨고요. 이경환 대표님은요? 축구처럼 됨.
축구처럼 된다고요? 우리나라 축구 말고 일본 축구. 우리는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야, 우리 4강까지 갔잖아요. 일부러 8강에서 떨어졌어요. 네. 이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무라타가 이제 MLCC의 절대 강자예요. 네. 자동차용 MLCC를 시작했고 그것의 대중화를 만든 게 또 무라타인데 문제는 무라타와 일본어 기업들의 그 특유의 정신, 장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기업들이거든요. 네. 생산 캐파를 공격적으로 지금 AI 시대 오게 되면 MLCC 쇼티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무라타의 특징 또 일본의 뭐 다이유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느긋하게 장인 정신을 내세우면서 생산 캐파를 증가시켜요. 이럴 때 분명히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거기에 최대 수혜주로 삼성전기가 또 오를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FC BGA도 말씀하셨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이 회장님이죠 지금은. 네. 지금까지 반도체 뭐 나노 공정 이런 거 강조하면서 후공정 공장 라인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FC BGA 라인은 가요. 그만큼 이제 삼성이 이 패키징에 있어가지고 PCB에 있어가지고 FC BGA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AI 시대 FC BGA 핵심이거든요. 자율주행 시대에도 핵심이고 삼성전기가 제대로 그 틈새 공략 또 일본 업체들이 장인 정신 내세울 때 그 신약 공략해 나가면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장주에서 대형주에서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축구처럼 된다. 우리가 일본을 앞설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주신 예. 거였습니다. 우리는 4강, 일본은 8강. 네. 뭐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잘했습니다. 자, 강원랜드와 삼성전기 이렇게 알아봤고 중국 리오프닝 테마가 사실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계속 몇 년째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좀 이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볼 타이밍이 왔다고 보십니까, 임 대표님? 예, 미워도 다시 한번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중국 분들이 한국에 덜 놀러 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놀러 올 것 같으니까 좋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화장품 기업들이 탈중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의지했는데 지금 이 K뷰티의 브랜드 로열티가 이제 격상이 되면서 뭐 유럽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미까지 이 K뷰티가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K뷰티 브랜드 업체 중에서 탈중국 그 트렌드를 명확하게 따르고 있는 기업들은 차별화된 실적이 올해도 공개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인디 브랜드의 난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화장품 ODM 기업들도 올해 실적 컨디션이 저는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국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중국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안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연속 건설기계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너무 급감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작년도 중국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거야.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네. 하여간에 실적이 좀 반토막이 났는데 근데 그래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성장률 목표치 5%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인프라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건설기계 수요가 크게 급감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 대비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뭐 인프라코어의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중국향 건설기계 매출액은 그래도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미국, 브라질, 인도 이쪽은 건설기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고 또 중동 쪽은 뭐 네온시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건설기계 수요가 좀 나름대로 증가할 것 같고 건설기계 기업들은 제가 볼 때 공급자 우위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보다는 건설기계 대표주 기업들을 잘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경락 대표님은 오늘 무슨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 때 근데 왠지 뭐 말씀 안 하셔도 어느 섹터일지는 알 것 같거든요. 반도체 아닙니까? 딩동댕. 왜 항상 반도체만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가 정말 중요한 반도체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수출입 데이터 이번에 나왔잖아요. 1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출입 데이터를 산업통상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반도체 수출이 50% 증가했어요. 이거는 시작점이거든요. 반도체 랠리를 뭐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급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다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해가지고 온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뭐 저급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할게요 그냥.
슈퍼사이클이 한번 오게 되면 이것이 2년 랠리거든요. 어. 그 제가 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예상하냐? 이 AI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의 먹거리가 정말 많아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수급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반도체 이야기는 일단 빼놓고 외국인이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12조 원을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였어요. 1월 달에 선물 살짝 빼면서 한 2조 원 뺐다가 지금 다시 1조 원 정도 채우는 그런 상황인데 네. 3월 만기까지 강하게 드라이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현물을 사놓은 상태에서 12주를 태우는 상황에서 1주, 2주만 태워가지고 선물로 땡겨버리면 시장 폭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결량한 전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쉬는 동안에 전 세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금 묵혀놓은 거 아니에요. 묵힌 김치 딱 열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 확 올라오죠. 네. 주가도 확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올리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것 또한 이런 배경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시장에 안 나온 얘기인데 네. 대만의 미디어렉이 그 미디어텍이죠. 미디어텍 그 펜리스 업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퀄컴의 그 AP 시장 점유율을 올랐었어요. 퀄컴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해부를 봤더니 해부에서 그 내용들을 봤더니 이거 한국경제신문에서 따뜻하게 올라온 기사입니다. 예. 정말 한국경제신문 잘 만들어요. 예. 그 내용을 딱 봤더니 화웨이나 샤오미나 비보나 이 중화권 업체들로 다 매출이 찍힌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설계한 것을 펜리스 업체니까 누가 생산을 해줬냐? 대만의 TSMC가 했다는 거죠. 대만이 점진적으로 중화권으로 중국화되어 가는 거. 뭐 의회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일각에서 이제 퀄컴이나 애플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 대만의 주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요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상당한 반사이익으로 올 수도 있겠다. 요런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사는 것도 네. 이런 배경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대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반도체는 당연히 AI가 있으니까 성장 스토리가 있고 두 번째 글로벌 시장의 동조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엔비디아, 뭐 AMD,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당연히 대한민국 반도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눌러놨죠. 세 번째 정책적인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책적으로도 대만이 저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SK하이닉스 얘기하겠습니다. HBM이 네. 강조하고 싶으니까 SK하이닉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또 중소형 소부장도 있겠지만 역시 하이닉스. 다 좋아요. 네. 네, 다 좋은데 굳이 하나만 여기 자리를 통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SK하이닉스를 네.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유도 말씀해 주셔야죠. HBM을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시장 침투율이 5% 미만에 있는 거는 정말 기회거든요. 지금 HBM이 시장 침투율이 몇 프로가 되냐 메모리 반도체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2, 3%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HBM의 앞으로 그 성장성이 40% 정도 총 메모리 반도체에서 40%다. 그러면 현재 2% 정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20배가 넘어가잖아요. 시장 침투율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럼 HBM이 절대 강자. 엔비디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게 되면 엔비디아 이제 H200 나올 텐데 거기에 옆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뭘로 들어가야 돼요? HBM으로 들어가야 돼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데이터를 쌓아놓고 같이 AI 칩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절반은 무조건 SK하이닉스가 수혜인 거니까 네.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엔비디아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외국에도 자금의 집중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로 자금이 다시 분명히 온다는 전제를 깔고서 그리고 3월 랠리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뭐 요즘 반도체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막 와달라고 네. 뭐 러브콜도 들어올 정도라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 아로아님께서 그럼 한미 이수 가나요? 뭐 이렇게도 질문을 던지시고요. 네, 대마죠. 아직까지 AI 시장 시작도 안 했어요. 침투율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AI 지금 온디바이스 AI 삼성전자 나온 거 그거 전부고 챗 GPT 그거 하나예요. 딸랑. 뭐 아직까지 본격화된 것도 없습니다. 네. 더 간다고 봐야죠. 어, 그러니까 쉬었다가 또 랠리가 이어질 거예요. 네. 하이닉스 주셨거든요. 역시 이제 5글자 요약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실까요, 임 대표님? 업황 끝판왕.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또- 업황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네. 업황이 너무 좋아서 당황스러울 정도다. 어떻게 이렇게 업황이 좋을 수 있지? 업황이 너무 낭만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반도체 가동률을 확 올려버리면 공급과잉 리스크가 도출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D램 재고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분기 말이에요. 그리고 낸드 재고 정상화 시점 2분기 말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확 올릴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이런 상태에서 또 HBM 수요가 너무 차고 넘치다 보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장기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리고 AI 반도체 중마고 그리고 동반자가 바로 HBM이고 HBM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업황 끝판왕이 맞습니다. 세 분 친하신 거 맞죠? 너무 이렇게 칭찬 일색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강 대표님 5글자 뭡니까? 원래 칭찬하지 않을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예, 5글자 말씀해 드리면 네,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네, 이게 사실 이제 52주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릴 때 이게 수급으로 눌려 있는 부분이 우리 시장이 중국 때문에 수급으로 눌려 있다가 중국이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수급이 좀 풀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여기서는 일단은 IT가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미친 듯이 가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가 있는 이유가 AI가 중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굉장히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역할 자체가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TSMC가 저번에 실적 발표할 때 올해 최소한 20% 이상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당연한 얘기로 엔비디아가 성장하면 TSMC는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물량 자체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 주니까.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한다 이런 스토리가 지금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급 때문에 지금 저는 눌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 더 탄력적으로 올해 한 해도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도 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제가 본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13만 원대 뭐 많이 가면 14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설 연휴 이후에 뭐 더 그 이상을 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영학 대표님. 그 대표이사님 노후정인가? 그분이 예. CES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00조잖아요. 200조 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미디어 컨퍼런스였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자신 있게 대표이사님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믿어보죠 뭐. 믿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이 종목들만 가지고는 어딘지 좀 성이 안 차는데 임 대표님 뭐 혹시 또 다른 종목 없습니까? 좀 OLED 관련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OLED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올해 3월달에 공개하거든요. 근데 네.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는 OLED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없던 수요가 이제 창출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OLED 시장 성장의 수혜주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OLED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펀더멘탈이 견조하고 전년 대비 실적이 올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OLED 패널 안에 들어가는 구동칩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업체고 2022년도에 매출 2조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대한민국 팹리스 업체 중에서 매출액 사이즈가 상당히 비교적으로 매우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업황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올해는 업황이 전년 대비 아주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이 맞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삼성전자 OLED TV 한 개 모델의 그 패널을 탑재했거든,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 모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양산할 OLED TV 전 모델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이제 탑재가 돼요. 이때 LS 세미콘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연간 그 OLED 패널 생산 능력이 한 1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 적극적으로 뭐 그동안 잘 못 팔았어요. 근데 올해는 삼성전자라는 대형 고객사가 이제 많이 패널을 구매해 줄 거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좋아질 수 있고 거기에 맞춰갖고 거기에 연동돼서 LS 세미콘 실적도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양 매출액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이패드 그 에어 모델에도 OLED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태블릿 PC양 OLED 시장 침투율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LS 세미콘이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OLED는 온 세상이 다 만들지 않느냐. 뭐 예. 중국에서도 요즘에는 굉장히 저가 공세를 맞아요. 해오고 있는데 예. 괜찮은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맞습니다. 주고 계십니다. 예, 맞는데 네. 예,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뭐 BOE가 또 OLED 사업을 강함으로써 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레퍼런스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애플은 항상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를 상당히 좀 좋아하고 네. 그리고 애플의 디바이스에는 대한민국 OLED 패널이 탑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우려가 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분석했을 때 완벽한 기업은 없고 기회 요인이 있고 위기 요인이 있다면은 위기 요인보다 기회 요인이 크다면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LS 세미콘은 5만 가지 악재가 현재 주가에 다 지금 녹아져 있고 네.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던 미래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현재의 주가에는 중국 OLED 공습과 관련된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호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로 예. 유망주예요. 제가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BOE의 DDI도 구동칩 DDI도 LS 세미콘이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돼 예, 있어요. 그렇게도 예.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구동칩을 언젠가 대량으로 납품하는 스토리가 부각될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원 사격을 해주셨는데 역시 안 친하신 것 같고요. 5글자 한번 평가를 해주시자면 LX 세미콘. 저는 기업보다는 구본준의 꿈? 오. 그 이제 회장님이시거든요. 예. 하이닉스를 만드신 분이 구본준 회장님이세요. LX 그룹에. 실제적으로 이제 LG 그룹의 수장이었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선 대장님 말고 그 차남 셋째 아들로서 이제 LG 그룹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키우고 뭐 전장 사업을 키운 로드맵을 짜는 분이 구본준이에요. 근데 이 구본준 회장님이 장자승계 원리로 구강모한테 조카한테 이제 LG 그룹을 넘기고 지금 LX로 와 계시거든요. 네. 근데 LX에 오셔가지고 하이닉스를 만드셨던 분인데 방열 기판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용 기판 그리고 전력 반도체. 반도체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니까 OLED에서 이제는 전력 반도체 시장,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난 또 기회의 시장을 만드실 분이라 가지고 기대가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얘기한 거 잠깐 정정할게요. 네. 100만 대는 말이 안 되죠. 예, LG 디스플레이는 100만 말을 잘못했어요. 네. 대형 OLED 패널 연간 단위 생산 능력 1000만 대. 100만 대를 어떻게 해?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컴톤다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 200만 대거든요. 제가 아까 네. 말을 잘못했어요. 또 트집 잡힐까봐 잘해주셨어요. 채팅창이 네. 무서워서 그럼요. 숫자 정정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100만 예. 대인지 1000만 대인지 크게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1000만 대라고 합니다. 강 대표님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타이밍 포착.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은 맞고요. 모멘텀도 굉장히 있는 것들도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시장 안에서 이제 LX 세미콘부터 시작해서 LX 하우시스라는 종목도 차량 경량화라든지 네. 아니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실적이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기상 이변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해외에 불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해외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안 갑니다. LX라고 이름 붙어 있는 종목이 타이밍이 한번 잡으면은 쉴 새 없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이 종목은 시장의 그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타이밍만 제대로 한번 잡고 타이밍이 나올 때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로봇주도 이렇게 연휴 이후에 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혹시 30초 안에 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거 얘기하고 갈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지금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전망하는 부분이 올해 들어 다 틀리고 있어요. 상고하자라 그러더니
상고는 무슨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간다라고 12월 달에 계속 얘기했던 게 반도체, AI, 로봇 간다 그랬는데 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없죠. 이번에 일단 반등을 할 때 저는 이상한 조짐을 좀 느끼는 게 요거보다 2차 전지 쪽에 오늘 수급이 좀 몰렸잖아요. 설 이후에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한번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은 정말 끊임없이 변합니다. 안 가던 뭐 금융주, 자동차주가 올 들어서 이렇게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중장기 투자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부와 또 적응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이 노력이 훗날 분명 좋은 결실로 이어질 거라고 자신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